단체로 집단 상담하지.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정말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 더 더해 주셔도 좋고요. 가정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위기인 것 같다. 뭐 혹은 사회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 더 하면 저는 세대 간에 네.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도 대화를 잘 못합니다. 그죠? 뭐 심지어 어른들 간에도 그렇지요. 이게 점점 사회가 분화되어지고 발달이 되어짐에 따라서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좋은 편리한 점들도 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소위 갈등을 해결하고 이것들을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세대를 동일하게 다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들을 가정 내에서 영유아 시절에서부터 이렇게 잘 습득을 한 친구들은 또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겪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 중에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선생님 말씀해주신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부딪히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신의 좀 막힌 벽과 같이 느껴지는 이러한 소통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훈련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위기라고 했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원을 좀 살펴봤더니 이거는 비판이라는 말과 공통적인 어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장차 이것들을 그냥 두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이렇게 그 주택가에 유리창이 깨어진 집을 그냥 이렇게 빈 집을 방치해 뒀더니 거기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네, 쓰레기도 이렇게 버려지고 그냥 단지 유리창 하나 깨어져 있었을 뿐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뭐 거기가 이제 뭐 조명들도 없어지고 이렇게라 하면서 위험한 어떤 그 한 집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주변을 환경을 쓰레기도 치우고 좀 잘 정비를 하자. 그러니까 다시 그런 범죄율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들 하거든요. 하나의 어떤 환경들에 있어서의 어긋난 것들이 굉장히 파급력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아이의 어떠한 문제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정, 그 다음에 그 환경들 가운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 그 다음에 또래 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데에는 저의 어떤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가 있었었고 그 시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종종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전에 학교나 가정 가운데에서 누리지 못하던 어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것을 잡아준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방과 후에 토요일 날 학교를 마치고, 그때는 주 5일이 아니었으니까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 가운데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선배들이 혹은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던 다양한 이야기들과 좋은 말씀들로 인해서 그 방황하던, 그 다음에 거칠고 이렇게 반항심이 올라오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편안한 어떤 상태들로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과연 교회 학교가 혹은 주일 학교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 선생님 보기로 절레절레 흔들어 주셔서 사실 저도 좀 마음이 아픈데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어쩌면은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희망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개입을 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날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말 그대로 자라나는 어떤 과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년의 비행의 다양한 단계들 중에서 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청소년기 자체가 성인에 이르는 어떠한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범죄 혹은 비행, 잘못된 행동들 가운데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막 시작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의 초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심리적인 약점이 굉장히 증대되어지고 발달상에서도 뭐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행동적으로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져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그 과도기 가운데에서 인격이 성장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환경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정말로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 위기를 잘 극복했을 때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중대한 그 시점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특히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감정적, 관계적인 그러한 손상에 대한 위험의 가능성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환경적인 것을 같이 봐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홀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상담을 받거나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각을 한다 하더라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비자발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징계의 그러한 수단으로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어떤 간절함으로 인해서 상담실을 찾거나 저희를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스스로가 선생님 저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오는 친구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를 더더욱이 청소년 사역이 어렵다라는 것들을 또 더불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은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이것들을 그냥 뒀을 때에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청소년 자체가 어떤 가해의 행동을 한다든지 좋지 못한 비행의 상황에 되어지는 것들이 이 친구들 스스로의 어떠한 자발적인 부분들보다는 이 친구들이 유년기 혹은 더 어린 청소년기가 되기 이전에 스스로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가족 상황, 또 때로는 학대,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신체 정서적인 위험들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가 정신과적인 어떤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것이 뇌기질적으로 타고난 어떤 부분으로서의 문제일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정서적인 부분들은 가정 내에서의 무관심이나 때로는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그 관심이 어떤 정서적으로 아이가 필요한 관심이 아닌 지나치게 그런 학습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이에게 골고루 분포되어져야 되는 어떤 정서적인 그러한 양육보다는 굉장히 비일관적인 그러한 태도들에 의한 부분들 때문에 발달상에 나타나는 위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거나 혹은 보호자가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를 해줄 수 없는 소위 이제 소년법에서 얘기하는 보호력이 없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 혹은 본인들의 어떤 성인이지만 부모이지만 본인들의 삶의 어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녀를 낳았으나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에게 적절하게 보호를 해줄 수 없는 부모님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쉽게 가출 청소년, 소녀소녀, 가장이나 빈곤계층의 청소년, 요고 청소년들. 요즘에는 또 그 조성과정의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다문화에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 친구들이 또 아동기 정도까지는 또 유아동기 때에는 어머니들이 보통은 이제 외국분이신 경우에 아이들이 좀 어릴 때까지는 최대한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면서 그러한 그 문화적인 환경들, 그 다음에 어머님과의 관계들, 그냥 우리가 나고 자란 환경이 똑같은 가운데에서도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문화가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위기 청소년에 이제 첫 번째 범주로 넣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업 중단 청소년들. 때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또 특히 이렇게 위기 가운데 노출될 가능성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들 가운데에서 비행의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들, 학교 폭력 피해라든지 가해,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피해나 가해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범죄나 우울이나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도 위기 청소년의 범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에 노출이 되어져 있지 않은 청소년이 과연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이들은 그 발달상에서의 발달 과제라고 하지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그 발달 과제마다의 자라나는 데에도 성장통이라는 소위 성장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아이고 네가 먹고 자고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냐라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시지만 자라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다 자라나 보셨으니까 그 나름대로 그것들을 이제 범위 내에서 따라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장통 가운데에서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한 스트레스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노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상담원, 지금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상담과 어떤 도움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국가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런 어디에 가면 청소년들과 관련된 그런 많은 팁들을 얻을 수 있는가,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들과 그다음에 정책들, 그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기관들에 대한 소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팁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5단계의 위기 수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 최저위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